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동시에 형사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가운데 한 건인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사위를 이상직의 항공사에 특혜 취업시켜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까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문재인이 만약에 고소를 하면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문재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죄성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해도 구속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번에는 검사를 고소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더니 문재인은 탄핵할 수단이 없으니까 검사를 검찰총장까지 포함시켜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기 짝이 없고 뻔뻔하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고 또 이런 인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쳐대니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를 탄핵한 이재명이나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고소하겠다는 문재인이나 뻔뻔스럽게로 치면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인간들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결국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문재인이 전사위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해서 태국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뇌물 공모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남편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기 이전에 이미 태국을 방문해서 현지 체류 준비를 했다는 정황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죠. 그런데 전주지검은 문다혜가 당시 문재인이 애지중지하던 애완견 토리와 함께 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다혜가 태국을 방문한 시점은 남편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기 3-4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거주지 등 태국 서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문다혜는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긴 듯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가 태국 거주 준비를 위해서 태국으로 떠났던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애지중지하던 애완견 토리와 함께 출국했던 만큼 문다혜의 태국 방문 사실과 방문 목적 등도 문재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다혜의 태국 방문은 문재인이 딸 부부와 특혜 취업을 공모했거나 최소한 특혜 취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문다혜가 태국을 방문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련 경호 예정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문다혜의 태국 방문 사실이 청와대 차원에서 준비된 일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문다혜의 태국 행위 문재인을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는 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다혜의 태국행 이후인 2018년 6월에도 문재인이 경호처로부터 딸 가족의 태국 이주 및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문재인 측은 경호처와 민정비서실은 법령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제 검찰이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문재인의 반발이 가관입니다. 우선 문재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면 좀 쪽팔리는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꿋꿋하게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실까지 방문했습니다. 문재인은 우원식을 만나서 마치 지원 요청이라도 하듯이 검찰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문재인은 우원식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답변을 작성해놓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을 열람하면서 검찰과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에 전격으로 기소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사례 같아서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불의로운 검찰을 처단하는 투사라도 된 듯이 말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했는데 거부한 게 누구였고, 또 서면 질의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는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서 담당 검사와 가능하면 검찰총장까지 직접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윤건영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형사적 고발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윤건영에게 이런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자신을 기소한 담당 검사들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도 함께 고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그리고 재판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재인 사건을 형사 21부에 신속하게 배당했고 아마 조만간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의 상고심을 서두르고 나서자 민주당과 이재명이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절차를 마치자마자 재판부를 배정했고 재판부 배정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바로 전원합의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어제 심리를 재개했고 다음 심리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다음 심리일이 선고 날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재명의 형님 정신병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단 한 차례만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회부 한 달 만에 선고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심리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주위에서는 어제 2차 심리 이후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을 놓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헌재보다 훨씬 정통성이 있는 대법원이 야당 대표 하나 정치 생명을 끊어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 하나 못 잘라내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박지원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어제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서 자기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당한 것이 하도 많아서 지금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이라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막 넘어왔을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때면 대법관들이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소부에서 심의할지 전원합의체로 넘길지도 결정하지 않았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정통한 소식통을 내세워서 무죄 확정을 주장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 역시 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또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주장도 박지원이 곁들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글쎄요, 3주 전이면 정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것도 재판관 한두 명의 중이 아니라 12명의 생각을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그걸 3주 전에 이미 원심 확정 무죄 선고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면 이건 숫죄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만약에 박지원의 말대로 원심 확정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박지원이 이재명의 무덤을 판 것은 아닐까요? 박지원은 이런 주장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들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냥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이다. 이런 혼자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한 소식통을 덜먹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대법관들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법리를 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유죄를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지원 정도라면 이런 점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노회한 박지원이라면 또 무슨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